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멤버십 추세 판별기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멤버십 중에서 이제 눈꽃빙수 회원 경우에는 이 추세 판별기 구글 콜앱 코드를 들리는데 이 코드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차트 추세를 판단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이제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뭔가 확률적이고 논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과거 통계상 성공했던 어떤 투자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서 차트로 보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든 걸 가지고 HTS에서 어떻게 긁어와가지고 쓰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멤버십 회원이든 아니면은 멤버십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든 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얻어가시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드를 짜려면은 뭐 이것저것 설치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구글 콜앱이라고 이제 눌러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요렇게 이제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누워서 이걸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럼 여기서 오픈 콜앱을 눌러요. 오픈 콜앱을 누르면 여기서 최근 사용한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새 노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새 노트를 누르면 여기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뭐가 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 코딩을 시작하든지 여기다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뭐 이름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장으로 코드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주중에서 추세 판별기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한 거니까 여기 업데이트 한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한 거를 메모장을 집어 넣어요. 여기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코드를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추세 판별기용 HTS용 복분용 요거를 아마 쓰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쓰다가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파일을 열어보면 구성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이름이 HTS에서 제공해 주는 것과 이름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엑셀을 이제 띄워 놓고 날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이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에 대한 형식은 이 가운데 하이픈이 있어야 돼요. 하이픈이 없는 양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날짜를. 그리고 요거는 일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반이 있고 이건 날짜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의 대표 주식들 중에 여기 보면 뭐 테슬라가 있다. 테슬라가 최근에 차트가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일간 데이터를 뽑아도 제가 매매 횟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기 위해서 이 일간 데이터를 모아서 주간 데이터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간 데이터를 뽑아보죠. 여기 보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게 대부분의 이제 HTS 비슷한데 이건 미래셋이거든요. 카이로스인데 여기 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엑셀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엑셀로 뭐가 뜨냐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럼 여기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랑 거래량만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다 삭제합니다. 삭제. 그리고 이것도 차트 관련된 거니까 삭제. 그리고 이 부분은 더블 클릭하면 커지죠. 그럼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 딱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 필터 눌러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오름차순 이렇게 하면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C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좀 전에 있었던 추세 판별기에다가 붙여 넣는 거죠. 다만 이제 붙여 넣었을 때 기존에 있는 추세 판별기의 데이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자 이제 데이터를 넣었어요. 301번까지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걸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추세 판별기에 여기서 이제 코드를 넣었으니까 이걸 이제 세모로 되어 있는 걸 딱 누르죠. 그러면은 파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주식 파일 저는 눈꽃빙수 다양한 코드 여기 복붙한 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가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논문을 가지고 이제 찾았다. 그 논문에서 결국은 힘의 강도가 어디가 더 세냐, 매수가 세냐, 매도가 세냐, 그 매수가 센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를 이제 걔네들은
HFT라고 해가지고 고빈도 매매에서 그 시장가 매수가 많은 것들을 막 체크해가지고 센 놈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전략이었다면, 저는 이제 CMF를 통해가지고 추세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에 대한 기준, 셀에 대한 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했을 때 최근에 언제 샀고 매매 횟수가 몇 번이고 누적 수익률이 얼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지금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 예를 들어 뭐 주간 단위의 고가 대비 얼마나 밀리면, 테슬라가 얼마나 밀리면 그래도 첫 번째 매수 찬스가 있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빨간색이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래도 추세가 다시 돌아서고 있는 구간이고, 마지막에 이제 매수했었던 게 5월 2일이고 중간에 이런 표시들이 있을 때는, 처음 사고 나서 중간에 있을 때는 무시하고 홀드 계속 유지하다가 요때 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전략들, 그러니까 차트 전략이든 어떤 전략이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상대 강도가 센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상대 강도가 이런 게 있죠. 저는 이제 상대 강도가 센 거를 하루에 한 번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주 돌리면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좀 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스닥 100개, 그 다음에 S&P 100개, 이거 합치면은 교집합이 있어가지고 170개가 나와요. 그럼 쭉 들어가면 RS가 70 이상인 종목들, 이 안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저는 이제 한국 국장의 경우에도 상대 강도 체크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체크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수급이 비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차트가 매수 가능한 걸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추세 판별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수급 빈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시간 수급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급 오실레이터를 만들어 쓸 수 없으니까 이걸 빼고 이제 나머지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가져갈 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 이 추세 판별기를 쓰는 거고, 사실 이제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추세가 살아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뭔가 막연한 것보다는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과거 백테스팅을 기준으로 해서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일봉이고 이건 주봉 데이터잖아요. 그럼 주봉 데이터를 또 이제 긁어서 이제 모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보기, 그래도 엑셀로 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 강도가 센 것들 중에서 기회가 있다. 거기서 추세가 살아있느냐, 최근에 이제 매수 시그널이 떴느냐, 아니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데 올라탈 수 있는 어떤 모습인지는 추가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모멘텀이 괜찮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도 이제 또 드래그해서 삭제한 다음에 필터 넣고, 이거 주봉 데이터예요. 주봉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 C 한 다음에 추세 판별기에다가 다시 올라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5월 5일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저장을 눌러서, 저장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추세 판별기로 가서 이거를 코드를 돌려서 파일 선택을 해서 추세 판별기 엑셀을 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엔트리 데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추세를 일주일 단위로 판별을 딱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샀다, 시가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매가 들어갔다. 현재는 누적 수익률이 3.79% 정도 된다. 과거에 이제 매매를 했는데 2019년부터 매매를 해보니까 3번 정도 손실 났고, 누적 수익률은 평균적으로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48%씩 벌었다. 뭐 이런 개념이고, 누적 수익률은 엄청나다. 이거는 이 주식이 추세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 매매를 한 거고, 예를 들어 여기 파란색이 처음 나타나면 요때 처음 셀하고 계속 매매를 안 하다가 요때 처음 나오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이런 시기마다 매수하는 개념이 아니고, 한 번 나타나면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게 상대 강도가 세고, 이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을 찾아야 되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다 즐겨찾기로 해놔요. 이렇게 북마크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북마크를 해가지고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국내에는 ETF가 있잖아요. 그래서 ETF 시세를 시계열로 모아가지고 중요한 ETF 시세를 기준으로 상대 강도가 센 게 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그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주요 ETF 상대 강도 엑셀을 이제 읽거든요. 이거 이제 버튼을 눌러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들어갔던 그 코드에 보면 ETF 상대 강도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눌러서 보면 결국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디서 이제 센지를 보는 건데, 이게 또 에러가 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에러 나는 건지. 어디서 에러 나는 건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ETF 상대 강도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있고, 여기서 데이터 업종, 이 엑셀, 이 코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한국 ETF를 활용한 상대 강도.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이 즐겨찾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던 점. 자, 이게 이제 있으면 이것도 똑같아요. 요 코드가 이제 한국 ETF를 활용한 상대 강도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파일 선택을 해서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이제 국장에서도 ETF로 어디가 이제 힘이 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RS가 이제 70 이상인 것들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 조정 모멘텀이라고 해서 최상위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요즘 이제 방산 계속 좋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이 계속 좋았던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깔고 있고, 이 안에서도 이제 뭔가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는 게 사실 추세 추종이나 이런 전략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이다 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RS가 이제 RS가 70 이상인 것들을 고를 때 오늘 이제 당일 있었던 수급 150등 가지고 이제 최상위권을 골라요. 그러면 그 최상위권 중에서 오늘 이제 있었던 수급 중에서 RS가 70 이상인 것들을 따로 이제 골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 그리고 차트상에 유의미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HTS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보낸 다음에 이제 추세 판별기를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추세 판별기를 돌려보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주식이 추세가 살아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상대 강도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좋은 것들, 센 것들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미국 시장의 이제 상대 강도도 이렇게 보고 이제 종목들을 보면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관세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변동성 조정 모멘텀 상위권도 그렇고. 그 말은 미국 시장도 관세에 영향을 안 주는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지 않겠냐. 그걸 계속 계속 이제 팔로우업 하면서 따라가서 매매를 하면 그 중에 확률 높은 어떤 전략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